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독점적인 지위를 누렸죠, 여기가. 그런데 지금은 상권 자체는 좀 많이 위축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 정부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시설 현대화 쪽에 너무 많이 집중하다 보니까 이 전통시장의 특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소비자들의 그 흐름, 소비 패턴을 제대로 읽지 못한 데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기부에서는 이제 지역 선도 시장으로 해서 이제 시장을 전통시장 어떤 특성화하기 위한 사업 중에 하나로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 이런 모토로 세계 시장에 하나의 통합된 그 공동 브랜드를 개발하고자 저희가 공모를 해서 공통된 통합 브랜드를 개발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일 역점을 두는 게 청년층을 어떻게 하면 전통시장으로 끌어들이냐가 가장 관건이 있습니다. 아무리 시설을 백날 잘해줘봐도 이 상인 자체들의 어떤 의식개혁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전통시장은 진짜 수백억, 수천억을 투자해도 제가 볼 때는 훨씬 자생력으로 이끌어가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 냄새나는 공동장터로서의 기능을 맡아온 전통시장. 그러나 낙후된 시설과 명세성으로 인해 전통시장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그 자리를 내줘야 했습니다. 수많은 상인들이 삶의 일터를 잃어야 했고 손님들의 발길이 줄자 매출액 역시 뚝 떨어지게 됐는데요.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정부와 지자체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새로운 시도를 통해 과거의 명성을 되찾고 있는 전통시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 최대 규모의 전통시장이라는 의정부 제일전통시장 역시 그중 한 곳입니다. 심층 취재 쌍심지. 이번 시간에는 의정부 제일전통시장의 변화를 통해 전통시장의 새로운 활로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서민경제의 중요한 축이었던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그동안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정부가 쏟은 예산은 약 3조 1천억 원에 이릅니다. 국비 2조 원에 지방비 1조 1천억 원가량을 더해 만들어진 예산이었습니다. 그러나 효과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동안 정부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시설 현대화 쪽에 너무 많이 집중하다 보니까 이 전통시장의 특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소비자들의 그 흐름, 소비 패턴을 제대로 읽지 못한 데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합니다. 나름대로 전통시장의 어떤 그 흥과 그 그 옛날의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편리하게 해놔도 따라가기도 힘들겠지만은 사람들이 찾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편 상인들의 입장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괄목할 만한 효과는 아니더라도 정부의 전통시장 살리기 예산 투입을 통해 분명 시장의 활성화가 이뤄졌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없다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동의를 못 하겠고, 어쨌든 이 한 푼이라도 예산 지원이 된 데는 그만은 아웃풋이 나옵니다.
예산 투입 대비 반드시 성과가 나와요. 그거는 이제 명확하게 전국을 다녀봐도 그렇습니다. 상인들이 특별하게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그 정도 시장 빼고 나머지는 어느 정도 이제 예산 투입 대비 효과를 다 보고 있는 거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사실 기존 정책의 성공과 실패의 무게를 놓고 본다면 성공보단 실패에 가까운 것이 사실입니다. 전통시장을 아무리 현대화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대형마트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결국 대형마트를 따라가는 방식보단 전통시장이 가진 고유의 장점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시각이 그 이후 등장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각을 실제적인 정책으로 만들어내고 집행하는 조직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의정부 제1전통시장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 의정부시 상권 활성화 재단 역시 그중 하나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이 상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의정부 이 지역 상권 활성화 구역 내의 상권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활성화시켜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느냐라는 뜻으로 그 재단을 설립하게 되는데요. 우리 직원들은 어쨌든 어떤 경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에서 이 지역에서 어떤 상인의 활동을 했든지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그 상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런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정부시 상권 활성화 재단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의정부 제1시장, 의정부시장, 의정부 청과 야채시장 등 의정부 3개 전통시장이 연합해 2017년 지역 선도시장 육성 사업의 지원, 경합을 거쳐 지정시장으로 선정되면서부터입니다. 중기부에서는 이제 지역 선도시장으로 해서 이제 시장을 전통시장을 어떤 특성화하기 위한 사업 중에 하나로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지역까지 이 3개의 어떤 우리가 저희들이 전통시장을 통해서 어떤 모범이 되는 전통시장은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어떤 모범이 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의정부 제1전통시장이 이번에 지역 선도시장 육성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지역 선도시장의 중심축이 돼 전통시장의 부활을 꿈꾸게 된 의정부 제1전통시장은 과연 어떤 시장일까요?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독점적인 지위를 누렸죠. 그러니까 이 한수이북에서 뭐 이 서울, 뭐 이제 이 한수이북, 뭐 이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뭐 고양 뭐 이런 데서도 이 다 오는 그런 큰 시장이었습니다. 여기가. 그런데 지금은 상권 자체는 좀 많이 위축이 돼 있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각 이 자치단체별로 지역별로 이제 상권이 형성이 되니까 옛날보다는 이제 뭐 이런 광역 상권으로서는 좀 약간 위축은 됐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경쟁력을 가진 그런 한수이북에서는 가장 큰 시장이 되겠습니다. 위기 속에서 지역에 특화된 선도 전통시장으로서 재도약의 기회를 가지게 된 의정부 제1전통시장. 그런 만큼 기대 역시 큰 상황입니다. 상인 회장님들하고 같이 이제 의논해서 지역 선도시장으로 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에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역 선도시장은. 그러니까 글로벌 명품 시장은 수원에 남문시장이 있고, 이제 지역 선도시장은 우리 북부에 경기도 전체를 통틀어서 이제 그 선정된 것 자체가 우리 의정부 제2시장으로서는 상당히 영광된 거고, 예산은 뭐 크다면 크지만 실질적으로 이런저런 사업을 하기엔 어떻게 보면 뭐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그 사업당하고 잘 의논해서 어쨌든 시너지가 될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 전통시장의 위기를 풀기 위한 다양한 해법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눈에 띌 만한 효과를 가져온 해법은 현재까지 없었는데요. 이런 이유로 의정부시 상권 활성화 재단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의정부시 상권 활성화 재단은 어떤 식의 변화로 의정부 제1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것일까요? 사실 최근 눈에 띈 변화는 바로 의정부 제1전통시장 내 화장실 신축이었습니다. 실제 주차시설 확보와 위생적인 화장실 개선은
시장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비자들이나 상인들은 시장 내에 편의시설에 대한 그 욕구가 상당히 갈망이 컸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주차 공간의 확보,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의 현대화, 그 다음에 편의시설, 요거에 대한 시설이 거의 한 40% 정도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저희가 지금 가나다라 4개의 지금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다동에 있는 화장실을 현대화를 했습니다. 화장실이요? 많이들 좋아하세요. 상인분들도 좋아하시고 고객분들도 좋아하시고 그렇습니다. 화장실이 깨끗하면 좋죠. 예. 좀 산뜻해지고 그랬으니까 아무래도 좀 낫겠지. 예. 평상시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향후 각 화장실마다 현대식 에어컨 시설을 갖춰나갈 계획이라는 의정부시 상권 활성화 재단. 그러나 사실 화장실 리모델링 같은 시설 정비는 이전에 시장 살리기 계획에서도 빠짐없이 등장했던 항목입니다. 그렇다면 의정부 제일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의정부시 상권 활성화 재단이 새롭게 선보이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차년도 사업에서 저희가 이제 그 세계 3개 시장, 전통시장이 있는데 각각기에는 부족하다. 그래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 이런 모토로 세계 시장에 하나의 통합된 그 공동 브랜드를 개발하고자 저희가 공모를 해서 공통된 통합 브랜드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 제일전통시장이란 네임 브랜드를 개발하고 거기에 걸맞는 캐릭터도 개발하고 로고도 개발하고 그랬습니다. 신세대 미시족이라든가 젊은 사람들이 찾는 그런 전통시장이라는 개념으로 신미시족, 그래서 신미시라는 명칭을 하고 그 아이를 손잡고 있는데 아이는 의정부의 이제 역사적인 스토리텔링으로서 이성계가 함흥에 갔다가 한양으로 회룡하면서 의정부 대신들을 불러서 정사를 받다는 그런 의미를 찾기 위해서 회룡이, 그래서 신미씨하고 회룡이란 캐릭터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선도시장 육성 사업의 내용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역의 대표 먹거리를 상품화하는 것인데요. 고객 유입에 강력한 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현재 지역 선도 시장으로 지정된 전국 대부분의 전통시장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의정부 제일전통시장 역시 지역 대표 먹거리를 특화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의정부는 현재까지 그 부대찌개 외에는 특별히 특화된 먹거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먹거리 상품을 기존에 있는 거를 발굴하거나 아니면 없는 경우에 새로 개발해서 의정부만의 새로운 먹거리를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을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사업 응모를 한 그 선정된 사업 그 제품 중에 상품 중에는 그 의정부의 특화된 그 송산배가 이제 특성한 그것도 양주밤 2차년도에는 이 선정된 작품들 중에서 저희가 이제 레시피도 좀 보완하고 거기에 디자인도 개발하고 포장지도 개발하고 해서 특허도 확보하고 디자인도 출원하고 해서 개발해서 이제 상품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선 현재 소비 트렌드인 온라인을 통한 정보 제공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상권 활성화 재단 역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찾고는 있지만 아직까진 쉽지 않다는 분위기입니다. 전통시장도 온라인으로 스마트폰으로 좀 상품도 그 소비자들한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구매도 하고 또 쇼핑에 대한 그 배송도 하고 결제도 할 수 있는 그런 ICT 융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일단 상인들이 그 온라인에 대한 그 마케팅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우선은 이 상인들이 뭐 모바일을 이용한 그런 거 이제 소비자와 그런 걸 했었는데 실제 성과를 그렇게 크게 얻지 못했습니다. 우선은 뭐 수수료 문제 때문에 상인들이 거기에 동참을 많이 안 했습니다. 다른 시장에서 그런 걸 접목한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상에 효과가 있느냐 물어보면 시작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막상 고객들 호응도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 수수료 제로 뭐 이런 것도 뭐 대통령님도 뭐 수수료 제로 뭐 그런 것도 이제 한번 방문도 하셨고 관심은 많은데 그런 것들이 우리 스스로는 하기 어렵고 뭐 이런저런 분들이 같이 매칭이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머릿속에 있는데 구체화되진 않았습니다. 결국 실질적인 온라인 상거래가 가능한 프로세스 구축과 함께 상인들의 의식 변화가 이뤄질 때 비로소 전통시장의 거래 시스템도 현재 흐름을 반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국의 많은 전통시장들이 공통적인 관심을 보이는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청년층과의 결합인데요. 시장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창의적 아이디어와 콘텐츠를 갖춘 청년층을 시장 안으로 끌어들여 빈 점포와 상인 고령화로 위축된 전통시장엔 젊은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전략입니다. 의정부 제일전통시장 역시 청년층 유입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일 역점을 두는 게 그 청년층을 어떻게 하면 전통시장으로 끌어들이냐가 가장 관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정부 전통시장 2층이 상당히 지금 데드 스페이스로 지금 쇠퇴하고 있는 구역인데 이 구역을 갖다가 선정적으로 저희가 이제 라동 2층 공간을 좀 전체적으로 터서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젊은 층의 유입을 위한 대안으로 등장한 야시장 역시 의정부 제일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요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시장 부분에서는 현재 기존 상인의 생각과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의 계획 사이에 미묘한 온도차가 존재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시장을 찾고 있는 볼거리, 체험거리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야시장도 이제 저희가 이제 구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 중에 있는데 야시장도 좀 이렇게 볼거리로 그 시장 내에서 좀 활성화되지 않은 그 블락이 있습니다. 그쪽을 좀 활용을 해서 청년층 먹거리를 좀 조성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또 그 주변으로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도 상설화 해갖고 젊은 층이 와서 먹고 또 참여도 하고 그런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내년 2019년 4월경이면 아마 개장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우려와 기대가 이제 공존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우려되는 부분은 내가 장사하는데 좀 방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기대되는 부분은 야시장을 해서 이제 성공을 못한 데가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상권이 많이 커지고 활성화됐기 때문에 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 데는 당연히 이유가 있을 거고. 음식점과 노점상 영업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야시장 개설을 두고는 반발과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품목과 내용의 차별화를 통해 갈등은 줄이고 더 많은 시민이 시장을 찾고 관광 명소로 거듭나게끔 모두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촌 살리기, 중소기업 살리기, 자영업 살리기, 골목상권 살리기 등 그동안 우리는 어려움에 처한 어떤 환경을 설명할 때 이 살리기란 말을 붙여왔습니다. 충분한 예산과 효과적인 정책을 통해 어떤 부분은 기대 이상 살아났지만 또 어떤 경우는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도 있는데요. 의정부 제일전통시장의 활성화 역시 전통시장 살리기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의정부 제일전통시장의 활성화 프로그램 속에는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이 발견됩니다.
이 바로 지역 내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의정부 제1전통시장에서 상시적으로 이뤄지는 체험 프로그램. 펀한 전통시장 속으로는 과연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TV의 예능 프로그램하고 좀 접목을 해서 아이들이 재밌게 전통시장을 방문을 하고 또 자연스럽게 그 프로그램 속에서 전통시장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이 주최하고 의정부시 청소년 수련관이 주관하는 이 프로그램은 현재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프로그램은 작년에 한 2,160명 정도 참여했고요. 또 올해는 2,400명 정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미 2,000명 정도는 참여를 했고요. 거의 하루 만에 모집이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다양한 전통시장 체험을 통해 학생들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시장의 매력에 빠져듭니다. 전통시장이 원래 인심 좋은 건 알았는데 이렇게 큰 규모가 우리 근처에 있다는 건 몰랐고요. 와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마트보다. 마트랑 비교해서 여기는 훨씬 넓고 가격도 저렴하고 상품도 좋고 그리고 뭔가 여기는 더 유래가 있으니까 좀 더 흥미롭고 새로운 걸 알면서 체험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아요. 느낀 점이라면 대형마트보다는 이렇게 먹을거리도 풍부하고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아름다운 제2시장에 와서 쇼핑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어린 학생들이 시장을 누비는 모습은 시장을 밝게 만들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의 미래에도 긍정적인 힘이 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거의 매일 자주 오는데 애들이 뭐 귀엽고 더 오전에는 또 좀 처진 느낌인데 시장이 더 활성화되는 것 같고 밝고 시끌벅적해야 좋잖아요 시장이. 네, 좋아요 그냥. 이 소비는 습관이잖아요. 습관인데 그 친구들이 그 학생분들이 이 시장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추억에 남는 거죠. 내가 시장에서 먹었던 거, 느꼈던 거, 그 시간을 이제 보냈던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머릿속에 있으면 계속 이제 미래 세대에 우리 고객이 되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3대로 할아버지. 맞아. 청소년들의 전통시장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있는 전통시장 체험 프로그램. 사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오래된 전통시장을 미래 세대와 연결하는 의미 있는 사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사다리가 유효하려면 그만큼 전통시장의 경쟁력이 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현실을 버틸 수 있어야만 미래를 꿈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통시장의 진정한 미래는 정책이나 예산의 지원이 아닌 바로 상인들의 변화에 달려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상인들이 변하지 않아가지고는 이 어떤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름대로 다들 전문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인들은. 하지만 그분들 사실 전문가가 아니고 사실 숙련가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어떤 몇십 년 동안 우리가 해왔던 어떤 익숙한 일들이 이게 전문가라고 자꾸 오해를 하는데 그들은 숙련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전문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들이 여러 가지 이제 교육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의식 개혁이 되어져야지만이 그 다음에 이로써 신용카드도 만들고 그들이 과연 큰 틀에서 전통시장에 어떻게 나가야 될 어떤 방향을 그들이 찾을 수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찾을 수 없어요. 아무리 시설을 백날 잘해줘봐도 이 상인 자체들의 어떤 의식 개혁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전통시장은 진짜 수백억 수천억을 투자해도 제가 볼 때는 자생력으로 이끌어가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있고 또 대화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사실 대형마트나 백화점의 경우 전통시장에 비해서 주차시설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공간이 가져다주는 쾌적함도 있습니다. 때문에 소비자의 발걸음이
전통시장보단 대형마트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하지만 정겨운 시장 풍경과 따뜻한 대화, 그리고 여러 가지 특색 있는 먹거리와 상품들이 있을 때 전통시장을 찾는 발걸음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대의 흐름에 변화해야 하는 것은 변해야 하고 변하지 않고 지켜야 할 것은 지키는 지혜가 전통시장을 살리는 해법이 될 것입니다. 심층 취재 쌍심지,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